여러분의 계좌가 아직도 파란불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 장세의 본질이 겉은 5000포인트로 건장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있는 영양실조 걸린 거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박제하겠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000은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반도체와 거버넌스 개혁의 동무대입니다. 언론은 꿈의 숫자 5000을 찬양하고 증권가 일각에선 내친 김에 5700까지 간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샴페인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상법 개정 수혜주를 제외한 나머지 2000개 종목은 여전히 3000포인트 시대, 아니 그 이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인덱스의 착시에서 벗어나 섹터의 쏠림이 어디로 확산될지 그 낙수 효과의 경로를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약 85% 상승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법 개정과 AI 반도체 수요 폭발. 하지만 이 현상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이 바뀌고 반도체가 잘 팔려서 주가가 오른 차원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DNA 자체가 바뀐 사건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곳간에 쌓아두거나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열사를 늘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주주는 그저 자금 조달용 호구에 불과했죠.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서 배당을 안 주면 소송 걸린다는 실질적 공포가 경영진에게 심어졌습니다. 이 공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었죠. 그동안 거버넌스가 후져서 안 산다던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이머징 마켓이 아닌 선진 시장의 기준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등은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달라진 주주 정책과 압도적 실적이 결합했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이죠. 앞서 말한 상승 요인이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수는 신고가인데 왜 내 종목은 오르지 않을까? ADL 지표가 답을 말해줍니다. 상승 종목 수에서 하락 종목 수를 뺀 이 그래프는 지수 상승세와 달리 오히려 꺾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유동성 블랙홀 현상입니다. 반도체 섹터와 일부 밸류업 대형주가 시장의 모든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화학, 철강, 건설 등 전통 산업군은 멀쩡한 실적을 내고도 수급이 말라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시장을 받쳐줄 허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 쇼크 등으로 반도체가 삐끗하는 순간 다른 섹터가 이를 방어해줘야 하는데 이미 수급이 말라버린 소외주들은 함께 투매가 나옵니다. 즉 지금의 5000포인트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얇은 반도체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 통계를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 뉴스에 흥분한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빚을 내 추격 매수에 나섰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냉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코스피가 5000에서 4800으로 단 4%만 조정을 받아도 개별 테마주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씩 빠집니다. 이때 신용으로 산 계좌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휩싸입니다. 반대매매는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이는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원화 가치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떨어진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환해지를 하거나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상승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머니게임의 성격이 짙다는 방증이죠. 마지막 변수는 금리입니다. 시장 일각에선 금리 내리면 더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만약 미국의 물가가 다시 튀어올라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조금이라도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는 순간 미래 이익을 당겨와서 반영한 현재의 주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반도체가 쉴 때 그 돈이 어디로 갈지 길목 지키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돈 되는 고급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의 힌트는 3차 상법 개정에 있습니다. 오기영 위원장의 한두 달 내 정리라는 멘트에 빨간 줄 그으십시오. 2차 개정이 선언적 의미였다면 3차 개정은 주주 환원 강제라는 디테일한 실행 파일이 될 것입니다. M&A 비율 산정 방식 변경,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바통을 이어받을 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지주사. 상법 개정의 직접적 타겟입니다. 그동안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라는 공식이 깨질 겁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를 강제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밸류업 소외주. PB 1배 미만인 기업 중 현금 흐름은 좋은데 배당을 안 주던 짠물 기업들, 이들이야말로 3차 개정의 강제적 수혜를 입게 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200% 오른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조용히 다음 정책이 돈을 밀어 넣을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수 5000이라는 환각에 취하지 말고 내 포트폴리오의 실적과 정책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는 동안 낙관론자는 돈을 벌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돈을 지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